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LG전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세계 전장 3위 업체인 마그나와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기존에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7월 1일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자, 이 이슈는 작년 말부터 해서 LG전자의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LG전자가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던 스마트폰 사업부, MC 사업부에서 철수한다라고 밝히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LG 마그나 쪽, LG가 지금 배터리와 함께 집중하고 있는 전장 부분에서도 이제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2단 상승을 보이면서 9만 원이 있던 종목이 거의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만에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9만 원에서 19만 3천 원까지 상승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는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준비하느냐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은 휴식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쉬고 있고 뭐 LG전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현기차도 마찬가지고 현대기아차도 이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LG전자의 전장본부내에 있던 그린 사업부 일부를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그나와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마그나가 지분을 49%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LG전자가 51%를 보유하는 겁니다. 마그나가 49%를 가져가고. 그래서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법인 보시면 되고, 영업적 시너지 당연한 것이죠. 마그나의 뭐 브랜드 가치랑 보면은 전장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LG전자가 입지를 추가적으로 다질 수 있다. 거기가 구동 모터나 뭐 이런 전자 부품에서도 이제 선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대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합작법인 설립해서 안정화를 취하고 내년에는 이제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조명 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 매출만 10조를 넘기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고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LG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LG전자 하면은 이 최근에 이 애플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1월에 가치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그 애플카 협력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랑 뭐 얘기 중이다. 그래서 실제로 조회 공시냈더니 얘기는 하고 있다, 대화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방향이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협상이 결렬됐다라기보다는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2024년에 이제 출시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애플카도 이제는 슬슬 올해 하반기에는 협력사를 찾아야 뭔가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디자인 참 애플스럽습니다. 디자인만 봐도 이대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 디자인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카와 이제 협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솔솔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전장 부분에 있어서 그 최근에 조명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부분 잘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여기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협력하게 되면은 당연히 뭐 추가적인 뭐 시너지 효과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이 LG전자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애플은 이제 협력사들의 거의 골을 빼먹는다 싶을 정도로 그냥 단가를 저렴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폭스콘이나 이런 데랑 이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협력업체에 대해서 이제 공급사에 대해서 자꾸 단가로 쪼이는 부분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G전자와 마그나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하고, 그리고 뭐 공장을 뭐 북미에 증설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하고 잘 조절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LG전자가 전장만 집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 중에 가전 부분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제품이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TV 부분까지도 이제 최근에 프리미엄 OLED TV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D 쪽에서 OLED로 넘어가겠다라는 전략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이 OLED TV 비중이 18.8%였습니다. 18.8%에서 작년에는 이 OLED TV가 23.8%였다. 근데 올해 1분기에 얼마예요? 올해 1분기에는 차지하는 비중이 30%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의 이 프리미엄 OLED TV에 대한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 사업은 잘하고 있고 신사업까지도 잘한다. 그리고 적자 사업부, MC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 쪽을 이제 매각하고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성장 동력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사업부는 잘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노리는 부분이 있어서 보유하고 있었겠지만 계속 유지는 했겠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릴 시기다. 라고 해서 이제 잘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OLED TV 같은 부분 그리고 가전 같은 부분에서도 글로벌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로는 LG 디스플레이나 야스 같은 경우 뭐 같이 보시면 되고 해당 종목들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LG전자는 로봇 시장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로봇, LG 클로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수직 다관절 로봇 쪽으로 해서 그리고 자동화 쪽으로 해서 공장 자동화 쪽으로 해서 LG전자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로보스타를 인수하고 로보티즈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이죠. SG 로보틱스의 이제 지분 투자 그리고 감성인식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죠. 아크릴 그리고 미국의 로봇 개발 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 이런 여러 업체들의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 중 하나에 로봇도 들어가 있다.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스마트폰 사업부처럼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로봇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이제 자체에서 이 공장 자동화 부분도 뭐 LG 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뭐 LG 그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이나 전체적으로 좀 자동화 쪽을 이제 언택트 시대 이후로는 계속 이제 일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로봇과 이 자동화 쪽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거기에 LG전자는 과거부터 VR 그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가상현실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쪽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정치권에서도 대선 캠프를 메타버스, 제페토나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해서 가상 공간에다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대학 같은 경우도 언택트 시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입학식을 가상현실에서 하는 대학들도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지금 이제는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2025년에는 500조가 넘어서 538조 이상이 된다. 538조 3,3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10년 뒤라고 보면 되죠. 2030년에는 1,700조에서 2,2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2016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AR, VR 쪽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보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더욱 좀 더 기술력을 좀 갖추고 좀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도 가상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또 다른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좀 어려운 사업들, 스마트폰 사업처럼 어려운 사업들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쪽들이 다 잘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가전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혀서 삼성전자 경쟁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뭐
더 브랜드 가치가 높을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시장 적어도 가전 시장에서만큼은 LG전자가 삼성보다 우위를 점하는 국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향후 행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LG전자의 주가 동향 15만 원 구간대는 이탈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요 지지선은 14만 원인데 15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죠. 15만 원 이탈하면 14만 원을 건드리겠다는 건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제는 15만 원 구간은 유지해주면은 좋다. 그리고 14만 원을 이탈하면은 이거는 손절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특별히 악재가 없는 이상은 14만 원 이탈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위쪽 방향으로는 17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17만 5천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지금 추세는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위쪽 우상향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지금 이 추세라면은 7월 하순에서 이제 8월 정도면은 돌파할 수 있는데 지금 마그나와 합작법인 이슈로 추세 강도를 이렇게 올린다면은 17만 5천 원 이달에도 뭐 돌파하는 것이 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17만 5천 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보유. 만약 거래량이 적고 17만 5천 원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17만 5천 원에서 한번 줄이고 따라 올라오는 21선 부근 이렇게 올라오면 한 16만 원 부근에서 재매수를 해서 뭐 가져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LG전자의 성장성 생각하면은 그렇게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보유하셔도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뭐 장기 투자분들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17만 5천 원 대응하시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15만 원 이탈하면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14만 원 이탈 시에는 한번 빠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 가격적으로 잘 체크하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만 5천 원 넘어가면 그 다음엔 20만 원 도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LG전자가 20만 원 도전하는 것을 돌파해서 20만 원대를 가는 것을 저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바로 위에 있는 17만 5천 원 넘어가는 게 1차적인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14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이다. 그래서 17만 5천 원 넘어가면은 20만 원 정도는 건드리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